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한 인물의 삶을 통해 시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 바로 조선시대의 변상지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효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사실 좀 무겁고, 요즘 세상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볼 변상지의 이야기는요, 그런 딱딱한 규칙에 대한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든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진심 하나로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한 사람의 그 태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먼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려면 그가 겪었던 시련의 시기부터 들여다봐야겠죠? 한번 같이 가보시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까요? 변상지라는 인물의 일생이 담겨 있는데요. 1645년에 태어나서 무려 87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인생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6살, 정말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게 된 거죠. 아니, 6살짜리가 상주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게 기록을 보면요. 이 어린 상지가 그 슬픔 속에서도 상주로서의 예를 다했는데 그 태도가 주변 어른들보다도 더 의연하고 훌륭했다고 해요. 오죽하면 친척들이 전부 다 아이고 저 아이의 효심은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의 삶은 정말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일단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고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외가가 있는 낯선 마을로 이사까지 가야 했죠. 어머니와 아내를 봉양하려고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해요. 심지어 형은 다른 집에 양자로 가버려서 더 외로웠을 거고요. 사실 학문에 대한 꿈도 있었는데 결국 그 꿈도 접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혹독한 환경이 역설적으로 그의 책임감을 더 단단하게 만든 셈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 마음속의 진심이 과연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났을까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80이 훌쩍 넘으셨을 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아들은 효자로다. 와, 정말 평생을 바친 아들의 노력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순간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보세요. 그의 책임감은 어머니 한 분에게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형님의 자식들, 그러니까 조카들을 친자식처럼 걷어 키웠고요. 심지어 남편을 잃고 어렵게 살던 누이의 생계까지 도왔어요. 이건 뭐 그냥 가족 전체를 혼자서 짊어진 거나 다름없죠. 그리고 이 일화를 보면 그의 진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딱 알 수 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말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무려 사흘 전부터 목욕제계를 하면서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고 마치 돌아가신 부모님이 진짜 그 자리에 와 계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헌신적으로 살았던 그의 인생, 그 끝은 어땠을까요? 그의 삶이 결국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복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전통적으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5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장수, 경제적인 풍요, 부, 건강하고 평안한 강령, 덕으로 존경받는 유호덕,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고종명. 이 5가지를 다 누리면 그야말로 완벽한 인생이라고 봤던 거죠. 자, 표를 한번 보세요. 변상지의 삶이 이 오복을 완벽하게 이뤄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장수, 87세까지 사셨죠. 부, 젊을 땐 그렇게 가난했는데 말년에는 부유해졌습니다. 강령, 평생 큰 병 없이 건강했고요. 유호덕, 그의 고든 성품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죠. 그리고 마지막 고종명, 그 마지막 순간마저도 마치 신선이 된 것처럼 아주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알겠다, 훌륭한 사람인 건 알겠는데 그게 수백 년 전 조선시대 이야기 아닌가?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지? 하고요. 바로 그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변상지의 삶을 그냥 효라는 낡고 무거운 전통의 틀에 가둬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그냥 형식, 규칙, 부담일 뿐이에요.
대신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그 안에 담긴 살아있는 가치입니다. 바로 진심 어린 태도, 그리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짊어진 그 주체적인 책임감 말이죠. 결국 그의 이야기는 옛날 규칙이니까 따라라. 이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아주 힘든 시기를 살랐던 한 청년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했던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아주 보편적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아끼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진심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이 잠시나마 생각해 볼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